안녕하세요. 어, 2주차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안내해 드린 것처럼 그 2주차 강의는 그 파이썬 실습을 하기 위한 개발 환경을 준비하고 그리고 파이썬 기초 문법을 알아보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 이야기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저희가 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파이썬 개발 환경을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썬 기초 문법을 저희가 아주 간략하게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그 파이썬을 가지고 파일을 입출력하는 방법을 저희가 본 강의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그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부탁하기 위해서는 언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동료분들에게 어떤 일을 부탁한다. 그러면 같은 한국인이니까 저희가 국어를 사용할 거고요. 한국어를 사용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미국인에게 어떤 일을 부탁을 한다면 영어를 사용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떤 중국인들에게 일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중국어를 사용할 겁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컴퓨터에게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계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기계어는 무엇이냐 하면 모든 객체와 동작을 어, 0과 1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기계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저를 00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가 다른 사람을 01이라고 얘기하고요. 제가 사과를 10이라고 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과를 줘 라고 하는 것을 00, 01, 10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걸 저희가 기계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 기계어는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용하기 매우 불편한 언어입니다. 그렇죠? 우리 어,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을 우선 0과 1로 표현을 해야 되고요. 그걸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언어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사용하기에는 매우 이제 번거로운 그런 불편함이 있게 되는 언어이죠. 자, 그래서 이 기계어를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언어를 다시 만들게 됩니다. 다른 형태로 만들게 돼요. 자, 그걸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저급 언어, 고급 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자, 지금 우에 이렇게 세 줄의 뭐가 있고요. 아래 다섯 줄의 뭔가 표현된 방식이 있죠. 자, 이때 우에 이렇게 세 줄의 표현 방식을 우리가 지금 고급 언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아래 다섯 줄에 표현되어 있는 방식을 저희가 저급 언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위에 고급 언어를 보면 제가 따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프로그램을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딱 내용을 보면 이게 무엇을 하는 의미인지를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렇죠? B에다가 2를 넣고 C에다가 2를 넣고 B와 C를 더한 그 3이라고 하는 결과를 A에 넣겠습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보시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언어를 가지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렇죠? 자, 이걸 저희가 고급 언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 다섯 줄의 표현 방식은 뭔가 영어 비슷한 걸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아니에요. 그쵸? 자, 근데 또 보시면 0과
일로 표현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자, 요걸 우리가 저급 언어라고 얘기하고요. 이 5줄의 의미가 위에 3줄의 이 고급 언어하고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왜 이 고급 언어라고 하는 게 우리 사람 입장에선 사용하기가 더 편하고 직관적인데 그저 고급 언어를 사용하면 되지 왜 굳이 저 저급 언어 우리가 좀 사용하기 어려운 형태의 저급 언어를 만들어서 또 사용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그건 이유가 있어요. 자, 어떤 이유가 있느냐? 자, 결론적으로 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는 0과 1로 표현되어 있는 기계어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앞에 보고 있는 고급 언어든지 저급 언어인지 무조건 결국에는 기계어 0과 1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 저급 언어는 기계어로 바꾸는 데 있어서 고급 언어에 비해서 더 빠르게 바뀝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그쵸? 예, 뭔가 속도가 중요한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는, 만들 때는 저급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속도보다는 그냥 사용자 서비스 입장에서의 어떤 결과,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고급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저급 언어는 사용자가 기계어보다는 사용하기는 조금 편하지만 고급 언어보다는 사용하기 불편해요. 하지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하드웨어 프로그램 할 때 이 저급 언어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자, 이 고급 언어는 사용자가 사용하기에는 매우 편한 언어이지만 기계어로 바꾸는 데 있어 속도가 저급 언어에 비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드웨어 프로그램보다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이 사용하는 언어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저급 언어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 언어가 어셈블리어라고 하는 언어가 있고요. 그리고 고급 언어와 관련돼서는 C, C++, 자바, 파이썬이 있고요. 저희가 이 중에 이제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할 거죠.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고급 언어 중에 파이썬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 시각화할 겁니다. 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프로그래밍,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 저급 언어나 고급 언어를 가지고 컴퓨터가 해야 할 일을 기술을 합니다. 기술을 해요. 이렇게 작성을 하죠. 자, 근데 결국에는 컴퓨터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술된 것을 기계어 0과 1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자, 그때 이 저급 언어나 고급 언어로 그 작성되어 있는 것을 기계어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파일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컴파일러가 저급 언어나 고급 언어를 기계어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계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컴파일러를 통해서 기계어로 바꾸는 거, 즉 컴퓨터에게 해야 할 저급 언어, 고급 언어를 가지고 뭔가 표현을 하고 컴파일러를 통해서 기계어로 바꾸는 것, 이 과정을 저희가 코딩, 프로그래밍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파이썬 가지고 코딩, 프로그래밍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앞서 이야기 드렸지만 고급 언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 언어가 있죠. 그렇죠? 그 뭐 자바, 뭐 파이썬, C, C++이 있는데 왜 굳이 그러면 우리가 이 파이썬을 선택을 했느냐?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파이썬을 선택한 이유가 자, 첫 번째 이 파이썬은 이 앞에 보시는 그 기도반 로썸이라고 하는 분이 만드셨고요. 이분이 이 파이썬을 만들 때 왜 만들었느냐 하면은 그 프로그램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쉽게 프로그램 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이분이 이 파이썬을 만든 거예요. 그 얘기인즉슨 뭐 다른 언어 나중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C, C++, 자바에 비해서 배우기가 매우 쉬운 언어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표현 방법을 다른 언어에 비해서 더 잘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제 배우기 쉬운 언어이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두 번째는 정말 그 많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이 파이썬을 쓰고 있습니다. 뭐 약간 컴퓨터를 배우는 사람들만 파이썬을 하는 게 아니고요. 뭐 화학,
바이오, 뭐 수학, 뭐 이쪽에서도 뭔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대부분은 이 파이썬을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웬만한 것들은 다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을 가지고 만든 기존 프로그램들, 공개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인터넷상에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로그램 만드실 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을 또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또 세 번째는 자바가 예전에 이제 무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그 국가 사업할 때 그 자바를 가지고 하도록 국가에서 많이 권장을 했었죠. 근데 이 자바도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유료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급 언어 사용하는 것 중에 무료로 가장 대표적인 또 프로그래밍 언어가 파이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누구나 또 무료로 편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언어가 또 이제 파이썬이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이제 파이썬을 많이 쓰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 이 다른 랭귀지보다도 이 빅데이터 또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매우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파이썬이. 특히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인공지능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대부분 지금 만들어져 있는 플랫폼들이 다 파이썬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빅데이터나 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이 파이썬이 또 인기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들을 배우게 되는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파이썬을 우리가 가지고 앞으로 이제 데이터 분석 시각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 파이썬을 실습을 같이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이 파이썬을 개발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저희가 지금부터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 파이썬을 실습하기 위한 환경을 준비하는 것은 현재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파이썬 공식 사이트에 가서 이 파이썬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내 컴퓨터에 설치하고 내 컴퓨터에서 파이썬을 개발하는 방법이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이 방법의 문제점이 뭐가 있냐 하면 이 파이썬 기초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빅데이터를 한다, 아니면은 뭐 인공지능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그걸 실제 실행할 수 있는 파이썬 다른 기능들을 또 내가 스스로 인터넷에 검색을 해가고선 별도로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잘 할 줄 아시는 분들은 쉽게 찾아서 쉽게 설치하실 수 있어요. 근데 프로그램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막 내가 빅데이터를 해야 되는데 인공지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뭔지도 모르는데 이걸 하기 위한 환경을 내가 인터넷에서 찾아갖고선 설치를 해야 된다. 어려우실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나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아나콘다 홈페이지에 가셔서 이 아나콘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하시면 돼요. 물론 무료입니다. 무료.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유료로 정책이 조금 바뀌긴 했어요. 뭐 이제 상업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든가 뭐 기업이 공공기관인데 뭐 200인 이상이라든가 뭐 여튼 어떤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얘도 이제 유료 비용을 내긴 해야 되는데 뭐 저희 지금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뭐 개인이 그냥 프로그램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무료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콘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내 컴퓨터에 설치하고 내 컴퓨터에서 개발을 하시는 거죠. 이 아나콘다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아까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파이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프로그램 플러스 그리고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이 일반적인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개발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 환경이 같이 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별도로 이 프로그램 하나만 설치하시면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뭐 별도로 뭔가 설치하지 않고 여기에서 다 개발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제 아나콘다를 많이 설치하고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 아나콘다가 좋기는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저희 같이 이제 교육을 할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지금 아나콘다를 다운로드 받지만 A라고 하는 학생은 뭐죠? 윈도우 컴퓨터에서 설치해서 설치하시는 분들 있을 거고요. 그렇죠? 윈도우도 뭐 윈도우 운영 체제가 뭐 10, 11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뭐죠? 맥인가요? 맥 운영 체제에서 또 설치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본인 컴퓨터에 뭐 자바가 설치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바가 설치 안 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즉 개발 환경 개발하는 컴퓨터의 그 환경이 다 제각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나콘다가 이미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다른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위해 영향을 받기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컴퓨터의 환경에 설치되어 있는 아나콘다를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막 똑같은 그 코드를 작성을 해서 실행을 하는데 누구는 실행이 되고 누구는 실행이 안 되고 막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이것들을 일일이 다 봐주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에 뭐가 설치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이걸 제가 다 일일이 다 봐주다 보면 이것만 잡아주는데도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강의 진행이 안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환경의 컴퓨터에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준비가 돼야 되겠죠. 가장 좋은 게 뭘까요? 맞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컴퓨터를 똑같이 다 나눠 가진 다음에 개발을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온 개발 환경이 뭐냐 하면 바로 구글에서 만든 콜랩이라고 하는 개발 환경입니다. 이 콜랩은 구글에서 만들었고 클라우드 환경 기반에서 파이썬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콜랩이에요. 그래서 이 콜랩의 장점이 뭐냐 하면 아나콘다에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개발 도구가 주피터라고 하는 개발 도구를 많이 사용해요. 근데 이 콜랩이 아나콘다의 주피터하고 똑같은 개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랩에서 개발을 이렇게 쭉 공부하셔도 하시고 나서 나중에 이제 아나콘다를 가서 개발을 할 때 전혀 낯설지가 않아요. 똑같은 개발 환경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장점도 이제 콜랩이 가지고 있고요. 또 이 콜랩의 장점이 또 뭐냐 하면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대용량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GPU라고 하는 장비가 있으면 아주 좋아요. 근데 이 GPU의 가격이 매우 비싸죠? 뭐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대략 한 300만 원 이상 넘는 가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일반 연구자들이 일반 학생이 이런 300만 원 이상의 GPU, 고가의 GPU를 구입하기는 어렵잖아요. 자, 근데 콜랩은 이 GPU를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즉 콜랩에서 개발을 하시면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이 테슬라 K80이라고 하는 GPU를 무료로 쓰실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무한정 무료는 아니에요. 하루에 12시간까지만 이 GPU를 쓰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나는 계속 써야 되겠다. 뭐 하루에 24시간 계속 쓰는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라면은 물론 얘 또한 콜랩 또한 그 유료 버전이 있어요. 돈을 내고 쓰는 버전이 유료 버전을 신청하시면 종일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저희 16차 동안 강의 진행될 때는 저희가 이렇게 큰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또 GPU를 그렇게 또 뭐 24시간 쓰진 않기 때문에 굳이 12시간 이상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유료 버전을 쓰실 필요 없고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무료 버전을 써도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파이썬 개발하기 위해서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클라우드 기반의 개발 환경 콜랩을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이 콜랩을 어떻게 구축하는지, 준비하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콜랩은 앞서 얘기 드렸지만 클라우드 기반의 개발 환경이에요. 즉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브라우저가 필요하죠. 브라우저 아시겠지만 뭐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렇죠? 크롬, 그다음에 뭐 있죠? 익스플로러, 그다음에 엣지, 뭐 사파리,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앞서 얘기 드렸지만 이 콜랩은 구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구글에서 만든 브라우저, 크롬에서 이제 실행을 하시면 다른 브라우저에 비해서 조금 더 예쁘게 나옵니다. 뭐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어떤 브라우저를 사용하셔도 상관없지만 가능하면 크롬을 쓰시면 더 안정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크롬 설치하는 방법 뭐 간단하죠? 예, 인터넷에 접속하셔서 크롬 검색하면 이 크롬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아서 그냥 다운로드 받은 파일 실행만 하면 설치가 되죠. 자, 그래서 크롬 설치하시면 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튼 뭐 어떤 브라우저를 가지고 인터넷에 들어와요. 자, 그리고 나서 얘기 드렸지만 이 콜랩은 구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구글 계정을 가지고 우선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구글 사이트에 구글에 오셔서 로그인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전 벌써 이제 로그인을 한 상황이고요. 자,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자, 이런 형태의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상단에 점 9개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자, 이 점 9개를 누르시면 자, 드라이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드라이브가 뭐냐면은 구글 드라이브예요.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 아시죠?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웹 기반의 웹 드라이브를 저희가 구글 드라이브라고 하죠. 자, 이 구글 드라이브를 설치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들어오면 이제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저는 이미 작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폴더 파일이 이미 있지만 여러분들은 처음 사용하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비어 있을 거고요. 자, 그럼 여기에 저희가 콜랩을 설치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시면 아주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 자,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한글 프로그램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글 설치해 주셔야 되죠. 자, 근데 그 한글 프로그램이 그럼 어디에 설치돼요? 여러분들의 하드디스크에 설치가 되는 거예요.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구글에서 만든 콜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걔를 설치해 주셔야 되죠. 자,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에 와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오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새로 만들기라고 하는 걸 누르면 팝업 메뉴가 떠요. 자, 여기에서 더보기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해주시면 또 팝업이 뜨죠. 자, 여기에서 연결할 앱 더보기라고 하는 것을 눌러주세요. 자, 눌러주십시오. 자, 그러면 그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앱이요. 앱 서비스의 목록을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 콜랩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돼요. COLAB. 자, 아니면 지금 콜랩만 쳤는데도 지금 코래보레이토리라고 하고 플레임이 나오죠. 자, 요걸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CO라고 하는 앱이 검색이 되게 되는데요. 자, 이걸 선택해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미 이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 데모로 떴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설치를 해 주세요. 자, 그래서 저는 설치가 닫고요. 자, 설치가 됐으면 그럼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콜랩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 파이썬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파일들을 막 만들 거예요. 자, 그때 이 만들어지는 파일들이 아무데나 막 이렇게 저장되면은 나중에 관리하기가 어렵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그 파이썬이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 이제부터 이제 저희가 공부하는 것들은 그 폴더에다가 쫙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서 폴더를 새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 만들기 누르시고선 새 폴더라고 하는 걸 누르시면은 폴더의 이름을 적도록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폴더의 이름을 자, 파이썬이라고 써주시는데 자, P는 대문자,
자, 나머지 파이썬은 YTHON은 소문자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폴더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폴더의 이름을 지정해 주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파이썬으로 할 거고요. 자, 이후 모든 강의 자료는 파이썬을 폴더로 기준으로 해서 설명이 될 거기 때문에 맞춰주시면 더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파이썬 이제 만들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자, 그럼 만들어졌으면 자, 이제 저희가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파이썬 파일을 하나 이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뭐 쉽게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들 한글 작업하려면 한글 파일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죠. 자, 지금 콜랩에서 파이썬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콜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파이썬 파일을 하나 오픈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파이썬 폴더에 가신 다음에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자,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 다시 마찬가지로 새로 만들기 눌러주시고요. 자, 더 보기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아까 없었던 구글 콜래보레이토리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콜랩에게 야, 나 파이썬 개발 하나 할 거니까 파일 하나 만들어 라고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화면이 바로 아나콘다에서 제공하는 파이썬 개발 도구인 주피터라고 하는 개발 도구입니다. 원래 이 주피터라고 하는 개발 도구는 아나콘다에서 먼저 사용이 되었는데 파이썬 개발하시는 분들이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너무 이게 개발하기 편한 개발 도구예요. 처음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이 콜랩에서도 클라우드 기반의 파이썬 개발 환경을 만들 때 사람들이 그 주피터를 좋아하니까 똑같은 개발 도구를 갖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나콘다 설치하시고 주피터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동소이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 환경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회 상단에 untitled 4.ipynb 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처음 만드신 분들은 0으로 되어 있을 텐데 저는 이미 몇 개 만들어져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숫자가 4가 붙은 거고요. 자, 얘가 바로 파일명입니다. 파일명. 자, 그래서 untitled 4 점 앞에까지 점 앞에는 이제 파일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파일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마음대로 바꿔주실 수 있고요. 점 ipynb는 주피터라고 하는 개발 도구에서 파이썬을 만들었을 때 파이썬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든 파일의 확장자입니다. 그래서 확장자는 손을 대면 안 되겠죠. 이 개발 도구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파일 이름은 점 앞에 것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파일의 이름을 강의 자료에 있는 것처럼 hello underbar world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hello underbar world. 자, 그리고 이제 내려와요. 자, 그럼 밑에 보시면 지금 이미 하나의 빈 박스가 하나 있죠. 자, 이 박스가 저희가 코드 박스라고 얘기해요. 즉, 내가 파이썬한테 시키고 싶은 명령어, 코드를 여기에 직접 입력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강의 자료에 있는 것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프린트 하고 자, 헬로 월드라고 치겠습니다. 자, 프린트가 뭐냐? 파이썬에서 프린트가 뭐냐? 하면요. 명령어예요. 저희가 이제 함수라고도 부릅니다. 파이썬 명령어, 파이썬 함수라고 얘기하는데 이 프린트는 가로 안에 있는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해주는 명령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얘긴즉슨 가로 안에 지금 저희가 hello world라고 적혀 있죠. 자, 이 hello world라고 하는 것을 프린트 화면에 출력해 라고 하는 명령어예요. 자, 그럼 얘를 실행을 어떻게 시키느냐? 입력을 한 다음에 앞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화살표 버튼이 있죠. 자, 요거 라디오 버튼이요. 자, 요거를 누르면 파이썬한테 자, 여기 있는 콜랩한테 요 있는 명령어, 이 박스 안에 있는 명령어 실행해 라는 뜻이에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원래 이제 클라우드 기반이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연결하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고요. 이제 한번 연결이 되면 이제 빠르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헬로 월드라고 하는 게 화면에 이렇게
네, 디스플레이가 되죠. 프린트가 되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이 화면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여기 보면 코드 텍스트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코드는 이 박스를 또 여러 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코드 작성을 할 때 이 파일 하나의 파일에서 내가 여러 개의 명령어를 작성할 때 얘를 이제 이 뭘까 구획을 나눠서 작성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박스에 모두 다 작성하는 게 아니라 구획을 나눠서 이만큼 작성해보고 돌아가는 거 확인해보고 또 하나 박스 만들어서 이만큼 작성해서 돌아가는 거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구역을 나눠서 작성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자 그때 코드 박스를 만들기 위한 게 바로 이 플러스 코드라고 하는 요 기호입니다. 그래서 요걸 누르면 박스가 하나 더 만들어지게 되죠. 자 여기에 이제 제가 한번 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강의 자료에 있는 것처럼 자 이것은 주석입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프린트 하고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헬로 월드 입력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그리고 뒤에 뭔가 이렇게 떠 있네요. 샵 코드 뒤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죠.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나오죠. 자, 근데 이 박스에서 두 번째 박스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샵이라고 하는 기호가 있습니다. 자, 이 샵은 주석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기호예요. 자, 주석이 뭐냐? 그냥 설명을 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파이썬이 실행하는 명령어가 아니에요. 파이썬은 그 샵이 있는 줄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야라고 하고 무시해버려요. 얘긴즉슨 내가 이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나중에 다시 봤을 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내 코드를 봤을 때 이걸 왜 이렇게 작성했는지 기억을 다시 리마인드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설명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때 그 설명문을 달기 위한 거 그걸 저희가 주석이라고 얘기하는데 주석을 달 때 코드 박스 안에 주석을 달 때 샵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샵이 달려있는 그 줄은 이제 무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줄을 보시면 프린트 하고선 뒤에 보시면은 코드 뒤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샵하고선 이렇게 들어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 샵이 시작하는 위치부터만 또 이제 주석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샵 앞에 있는 요 프린트까지는 그냥 명령어로서 실행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샵 뒤에 있는 것은 주석으로 보고 이제 실행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코드 박스 안에 설명을 달고 싶으면 이런 형태로 샵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위에 보시면 텍스트 플러스 텍스트라고 하는 기호가 있는데 자 얘는 텍스트 상자를 만드는 겁니다. 자 얘는 뭐냐 코드 박스하고 별개로 그냥 주석만 설명만 달 수 있는 박스예요. 그래서 파이썬이 얘는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입력해 볼게요. 자 파이썬에서 기호 샵은 주석을 뜻함. 자 주석 프로그래밍에서는 소스 코드를 쉽게 풀이한 글이라는 뜻. 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른 데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보시면 표현 방식이 틀린 걸 볼 수 있죠. 설명이에요. 설명을 달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거 눌렀을 때 박스의 위치를 위아래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쓰레기통 버튼 눌러갖고선 없앨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올려서 올릴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코드 창도 위아래 옮길 수 있고요. 작성한 다음에 그리고 이 쓰레기 버튼 눌러서 없앨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코드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 HTML 편집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나중에 그 HTML 언어를 조금 할 줄 아신다면은 이렇게 글자만 이렇게 여기 표시하는 게 아니라 기술하는 게 아니라 뭐 이미지도 여기다 추가할 수 있고 HTML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태그들을 이용해서 기능들을 이용해서 글자의 색깔이라든가 아니면 뭐 링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여기에 넣어서 그 설명을 되게 뭐랄까 이쁘게 표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HTML 편집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HTML 언어를 같이 사용하시면 설명을 되게 멋있게 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집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 제가 한번 콜랩 공식 사이트에 와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이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콜랩 똑같은 환경이에요. 지금 보시면 텍스트 창을 통해서 지금 보면 글자 크기라든가 여기 동영상도 넣고 링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코드 여기 코드 창이 있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텍스트 코드 창 텍스트 그렇죠? 근데 텍스트가 일반 텍스트가 아니라 지금 보시면 되게 이제 이쁘게 표현이 되어 있죠. 지금 동영상도 넣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HTML 언어를 여러분들이 할 줄 아시면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형태로 이 편집기를 사용하면서 이제부터 파이썬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고요. 아마 이제 궁금하신 게 여러분들하고 지금 처음 들어오신 분들하고 이제 저하고 차별점이 뭐냐? 저는 코드박스 안에 이렇게 숫자가 지금 이렇게 줄번호가 부여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안 되어 있을 텐데 그럼 줄번호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아마 어디 있더라? 잠시만요. 제가 한번 자 여기 도구요. 메뉴에서 도구에서 설정을 누르면 이제 이런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떠요. 그러면 이제 사이트에서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트 하얀색으로 볼 거냐, 다크 뭐고요? 검정색으로 볼 거냐. 그래서 여러분들 눈의 피로도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색깔로 바꿀 수 있고요. 저는 이제 화이트로 하겠습니다. 화이트로 하고 자, 설정해서 그리고 이제 편집기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뭐죠? 이 행번호 표시가 있죠? 자, 요거 누르시면은 이제 줄번호가 저하고 똑같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제 이 개발 환경에 보시면 이제 강아지하고 뭐 고양이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자, 그러면 여기 기타라고 하는 거 눌러보시면은 여기 코기, 아기 고양이, 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요걸 눌러주시면 여기 화면에 이제 얘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혼자 프로그램 할 때 심심하지 말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시면 똑같이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개발 환경, 콜랩 개발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저희가 파이썬 기초 문법을 조금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변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35 더하기 14가 무엇이죠?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49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죠. 자, 그때 49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몸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셨어요? 아마 이런 과정을 거치셨을 겁니다. 35라고 하는 숫자를 머릿속에 어딘가에 기억을 하고요. 자, 14라고 하는 숫자를 머릿속에 어딘가에 기억을 한 다음에 이 두 개의 숫자를 꺼내서 더하고 더한 결과인 49라고 하는 숫자를 또 어딘가에 기억을 한 다음에 그것을 꺼내서 말로 이야기하는 형태의 과정을 거치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데이터를 머릿속에 어딘가에 기억을 하죠. 머릿속에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컴퓨터도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사용할 텐데요. 그 데이터를 어딘가에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게 그럼 어디에 기억하느냐? 컴퓨터에서는 사람의 머리에 해당하는 메모리라고 하는 곳에 그 데이터를 저장하랍니다. 자, 얘기인즉슨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동안에 어떤 사용할 데이터를 컴퓨터의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받아 그곳에 저장하고 가져다가 사용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 즉 데이터 저장과 활용을 위해 컴퓨터의 메모리 공간을 할당받는 거. 그걸 저희가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변수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숫자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그리고 여러 가지의 데이터가 한 번에 묶여 있는 목록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동영상 데이터들을 담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이 변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강의 자료에 있는 코드를 한번 직접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코드 창을 하나 새로 열고요. 자, 여기에다가 강의 자료에 있는 것은 A는 2020 자, 프린트 아까 배웠죠? 뒤에 있는 데이터를 가로 안에 있는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한다 그랬잖아요. B는 A 플러스 3030 자, 그 다음에 프린트 B 해줘요. 자, 한번 제가 실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2020, 5050이 결과로 나오죠.
자, 지금 보시면 A는 2020이라고 했어요. A에 2020을 넣잖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A는 2020이라고 하는 게, 자, 파이썬한테 내가 2020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을 할 거야. 자, 근데 그 메모리의 이름을, 메모리 공간의 이름을 나는 A로 할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메모리에 2020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을 A라고 하는 이름으로 빌리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2020을 지금 넣어놓은 거예요. 예, 은 하고서 2020을 넣은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지금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보면, 자, 프린트 A라고 하고 있어요. 그쵸? 자, 프린트는 가로 안에 있는 데이터를 화면에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했어요. 자, A. 자, A는 뭔데요? 메모리의 이름이에요. 근데 A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2020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2020을 가져다 화면에 보여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세 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을 보시면 B는 A 플러스 3030이래요. A에 지금 2020이 있으니까 2020의 값을 갖고 와서 3030을 더한 다음에 B라고 하는 메모리 공간을 빌려서 거기에 넣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050이 지금 B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나서 프린트 B 했더니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예, 어떤 영어의 이름을 하나 준 다음에 은 하고선 데이터를 뒤에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앞에 있는 그 영어의 이름을 메모리 공간의 이름으로 예, 명명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 은 뒤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넣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져다 쓰고 싶을 때는 그 메모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변수를 만들어 쓸 수 있어요 라는 얘기인 거죠. 자, 제가 코드 박스 하나 더 만들고, 자, 밑에다 또 한번 코드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A는 A-20. 자, 그다음에 프린트 A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자, 이 A는 어디 있어요? 자, 지금 동일한 이 보고 계신 전체 화면에서 A는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쵸? 위에 코드 박스에 정의가 되어 있죠? A는 지금 2020이 들어가 있네요. 그쵸? 그래서 2020에서 빼기 20 하면 2000을 A에 다시 넣은 거예요. 원래 2020이 들어 있었는데, 예, 이거를 2000으로 바꿔서 넣을 수 있다. 즉, 변수는 값을 한번 넣고 그 뒤에 내가 바꾸고 싶으면은 다시 바꿀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 A 했더니 예, 2000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게 박스가 분리되어 있죠. 저희 입장에서는 박스가 분리되어 있지만 실제 파이썬 입장에서는, 콜랩 입장에서는 그냥 다 하나의 파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스가 분리되어 있다고 이 A가 앞에 있는 A하고 다른 A가 아니다. 서로 다 계속 연결되어 있는 A입니다. 지금 파일 안에서는 서로 같은 거예요, 같은 거. 파이썬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의 전체 파일로 보고 있는 것 뿐이지, 보고 있지. 우리 입장에서만 지금 얘를 여러 개의 블록으로 나눠서 지금 쉽게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지. 파이썬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앞서 얘기 드렸지만 여기에 여러 가지의 데이터를 이제 넣을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쵸?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한번 숫자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넣는지. 자, 정수 데이터를 넣어보겠어요. 정수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음의 숫자, 양의 숫자를 이제 얘기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예, 좀 강의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앞에서 했던 것처럼 변수 이름 하나 넣어주고 내가 넣고 싶은 값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A는 3, 자, B는 마이너스 1, 2, 3, 4, 5, 6, 7, 8, 9 뭐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음수는 마이너스를 표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C는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예, 파이썬에서는 아주 큰 숫자도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A 하네요. 자, 그리고 제가 한번 이거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했더니 이렇게 A가 나오네요. 그쵸? A 값이 4 나와요. 자, 근데 아까랑 좀 약간 틀린 게 있어요. 그쵸? 분명히 화면에 어떤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프린트라고 하는 걸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왜 그냥 A 했더니 결과가 나와요 라는 얘기죠. 자, 이거는 주피터의 기능입니다. 주피터라고 하는 개발 도구의 기능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지금 A라고 지금 이렇게 입력해주면 사용자, 이 파이썬이, 콜랩이 이 사람 지금 A라고 하는 거 화면에 보고 싶어서 A라고 이렇게 변수 이름을 가져다 쓴 거구나. 자, 즉 프린트 A를 하고 싶었던 거구나 라고 얘가 알고 그걸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의 이름만 딱 써주시게 되면은 프린트 A한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얘기예요. 자, 코드창 하나 만들고 마찬가지로 B만 하면 자, 프린트 B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C는 하면 C의 결과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A, B, C에서 한 번에 보면 안 돼요? 자,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그러면 마지막 거만 나옵니다. 자, 이렇게 A, B, C만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파이썬 입장에서 마지막에 C만 보고 싶구나 라고 해서 프린트 C한 효과만 나타나게 돼요. 그럼 이걸 동시에 다 보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 다 입력해 주셔야 돼요. 명확하게 프린트 A, 프린트 B, 프린트 C. 자, 이렇게 명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지금 주피터에서 제공하는 기능이니까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대로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숫자 데이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에서 하는 것처럼 산수에서 하는 것처럼 하시면 돼요 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제가 D는 자, 마이너스 3을 놓고요. 자, 타입하고 D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결과 볼게요. 자, 그랬더니 int가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D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는데요. 파이썬에서 타입이라고 하는 함수 명령어는 D에 있는 가로 안에 있는 데이터가 어떤 종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티저의 약자예요. 그래서 지금 D에 마이너스 3이 들어있으니까 정수예요 라고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수에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내가 이 데이터가 어떤 종류인지를 궁금할 때 사용하는 파이썬 명령어가 타입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숫자 데이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사칙 연산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 숫자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더하기, 빼기, 자, 곱하기는 키보드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호를 사용하는 거고요. 나누기는 이게 역설렛이 두 개짜리와 하나짜리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짜리는 나눴을 때 나머지의 몫을 정수로 알고 싶을 때, 하나짜리는 실수로 알고 싶을 때 쓰는 거고요. 이런 이거 무슨 기라고 그러죠? 이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요 기호 같은 경우에는 몫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를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몇 가지 강의 자료에 있는 예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3 더하기 4 하고 A가 뭐가 들어있니? 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B는 1 나누기 2 하고요. B는 찍어 볼게요. 자, 하나 했더니 0.5가 들어가죠. 아까 제가 하나짜리는 실수로 이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가 두 개 넣어볼까요? 두 개? 어떻게 들어가지? 두 개 넣었더니 0. 자, 정수로 들어가죠.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나머지의 몫을 정수로 알고 싶으냐, 실수로 알고 싶으냐 할 때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B를 한번 제가 타입을 찍어볼게요. 0.5가 들어가 있으니까. 찍어보겠습니다. 자, 플롯, 실수가 들어있어요. 0.5 실수죠? 그래서 플롯이 들어있어요. 라고 이렇게 타입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칙 연산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안 해봤던 거 한번 해볼까요? 자, 2는 30, 자, 나누기 7을 하는데, 자, 요거는 이제 나머지가 알고 싶은 거에 몫이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이 기호를 쓰는 거죠. 자, 했더니 2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변수와 사칙 연산을 가지고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저희가 한번 실수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실수는 소수점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실수라고 얘기를 하죠. 뭐 앞서 보셨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B는 하고요. 22 나누기 7 하면 B에 뭐가 들어가 있냐? 자, 이렇게 소수점이 들어가 있죠. 자, 이걸 타입을 찍어 보시면 앞서 했지만 타입 B 하면 자, 플롯 소수점이 나오죠. 이렇게 소수점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실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수와 마찬가지로 사칙연산 이용해서 실수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강의 자료 보시는 것처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눈금자가 있어서 눈금선이 있어 보기가 어렵군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실수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저희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텍스트 데이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데이터. 자, 텍스트 데이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변수 이름 똑같이 만들어 주고요. 자, 텍스트 뒤에 있는 데이터가 텍스트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큰 따옴표 2개, 자, 아니면 작은 따옴표 2개 하고 그 안에다가 글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헬로
자, 그리고 제가 A 찍어 볼게요. 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은 뒤에 텍스트 데이터를 넣고 싶으면 큰 따옴표 두 개나 작은 따옴표 두 개를 넣어주시면은 아, 그게 텍스트 데이터야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B는 이번엔 큰 따옴표로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예, 하고 자, B 찍어 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나오죠. 자, 그리고 타입 한번 찍어 볼까요? 타입 B 뭐인가? 자, 그랬더니 str 스트링의 약자입니다. 예, 문자가 들어가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텍스트는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를 사용해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뭐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죠. 큰 따옴표 써야 돼요, 작은 따옴표 써야 돼요. 아, 그건 여러분들 취향입니다. 예, 뭐 많은 프로그래머들도 자기 취향에 따라 써요. 어떤 사람들은 큰 따옴표, 어떤 사람은 작은 따옴표 이렇게 선택해서 쓰는데요. 여러분들 취향입니다. 뭐. 자, 그럼 이제 이 그 텍스트는 몇 가지 기능들을 더 사용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 이거 조금 몇 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강의 자료에 있는 것처럼 hello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hello를 넣어요. hello. 자, 그다음에 world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자, world를 넣어요. 자, 그리고 제가 hello 언더바 world라고 하는 변수 이름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hello 변수 더하기 world 이렇게 변수를 더합니다. 자, 문자에서 더하기 기호는 두 개의 문자를 연결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요거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hello 언더바 world 뭐가 나오는지. 자, 그러면 이렇게 네, 연결해서 출력이 되는 거죠. 아, 강의 자료하고 좀 똑같이 맞출까요? 자, 그래서 여기 사이에다가 공백하고 심표 넣고 플러스 이렇게 넣는 거야. 그러면 자, 이렇게 hello, 언더바 공백 월드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는 문자열에서 두 개의 문자를 연결할 때 씁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문자열이요 메모리에 저장이 될 때 강의 자리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내가 만약에 굿모닝이라고 하는 것을 A에 저장하게 되면 메모리에 굿모닝 하고 똑같이 저장이 되는데, 자, 이때 메모리 안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각각의 단어에 우리 눈에는 안 보여.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강의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맨 앞에서부터 0, 1, 2, 3, 4, 5, 6, 7, 8, 9, 10, 11 하고 숫자가 쫙 부여됩니다. 각 글자마다. 자, 저희가 저것을 인덱스라고 얘기해요. 즉 어떤 문자열이 있을 때 각각의 단어를 찾아갈 수 있도록 부여되는 숫자 인덱스라고 하는데 0부터 부여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저런 숫자가 부여되다 보니까 저희가 저걸 가지고 원하는 글자들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제가 직접 해볼게요. 굿모닝이라고 A에 넣고요. 자, B는 자 A 0 땡땡 4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A라고 하는 메모리에 굿모닝이 들어있죠. 자, 그때 인덱스가 0부터 앞에 있는 숫자부터 땡땡 4 인덱스가 4가 되기 전까지예요. 4까지 가는 게 아니라 4가 되기 전까지. 자,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그림을 보시면 강의 자료를 보시면 0이 G죠. 그리고 4가 공백이에요. 뒤에 있는 공백. 근데 이거 앞에까지 했죠. 3까지 가는 거예요. 3. 그래서 굿이라고 하는 글자를 뽑아내겠다. 뽑아서 어디에 넣어요? B에 넣는 거죠. 자, B에 넣은 거예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C는 A에서 5 땡땡 10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강의 자료를 보시면 5가 M에서 시작하는데 12는 G 다음이죠. 근데 10이 전까지 했으니까 11까지죠. 그럼 모닝이라고 하는 글자가 C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A 출력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B 출력해볼까요? 자, B분만 나오죠. 자, C 출력해볼까요? 자, 모닝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문자열의 경우는 각각의 단어에 인덱스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이 인덱스를 가지고 여기서 또 원하는 글자만 뽑아낼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파이썬에서 len 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자, len. 자, 이건 뭐냐? 이 변수 안에, 이 데이터 안에 변수 안에 몇 개의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그 A라고 하는 변수 안에는 굿모닝이라고 해서 공백을 포함해서 총 12개의 글자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제 제가
length의 약자 len이라고 하게 되면 12개의 글자가 들어있어요 라고 이렇게 12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문자열을 가지고 작업도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간단한 프로그램 하나를 저희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의 자료에 있는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자, A는 input 합니다. 자, input은 파이썬에서 사용자로부터 키보드를 통해 값을 입력을 받아서 앞에 있는 변수에 넣어주는 기능을 하는 함수 명령어입니다. 사용자가 키보드를 통해 이제 값을 입력을 하고 엔터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그 엔터 버튼 누르기 전까지의 값을 입력을 받아서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B는 input 하죠. 자, 그래서 두 개의 데이터를 받습니다. 키보드를 통해 A하고 B에다가 자, result A 곱하기 B 합니다. 자, 얘긴즉슨 두 개의 숫자를 입력을 받아서 곱한 다음에 result라고 하는 변수에 넣어주고 그 값을 이제 보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럼 한번 실행이 되는지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값을 입력하세요 하고 이제 박스가 보이죠. 자, 10 입력하고요. 자,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박스 보이죠. B에 대한 값을 입력받기 위해서 박스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키보드를 통해 5 입력하고 엔터 누르는 거죠. 자, 그랬더니 밑에 보시면 실행 결과를 보면 에러 코드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얘긴즉슨 우리가 지금 10하고 5를 키보드를 통해 입력을 했지만 이 인풋은 실제 이 10과 5를 문자열 형태로 입력을 받아서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문자열 곱하기 문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겁니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쵸? 지금 그 숫자 모양의 문자를 숫자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강의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그 int라고 하는 명령어는 실제 그 문자 모양의 그 숫자 모양의 문자를 이제 숫자로 바꿔주는 거고요. 플롯은 실수 모양의 문자를 실제 실수로 바꿔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앞서 그 작성한 코드를 좀 이제 완성도 있게 바꿀 수 있겠죠. 한번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새롭게. 자, 그래서 강의 자료에 있는 것처럼 한번 타이핑을 해 보겠습니다. 자, 프린트. 자,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예, 그냥 바로 입력을 받는 게 아니라, 예, 자, 첫 번째 수를 입력하세요 하고 이제 보여주는 거죠, 글자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입력을 받는 거죠. A는 자, input. 자, 첫 번째 숫자 입력하세요. A 입력하세요. 자, 다음에 프린트. 자, 두 번째 수를 입력하세요 하고 보여주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요. 자, 그리고 B는 input. 자, 그리고 있어 나서 자, result. 자, 값을 받는데 계산하는데 자, A를 그냥 A 하는 게 아니라 자, A를 int로 묶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자가 숫자로 바뀔 거고요. int B에서 B도 마찬가지로 이제 문자를 숫자로 바꿔주죠. 자, 그럼 이제 계산된 결과가 result에 들어가고요. 자, print 자고 자, 땡땡하고 자, 요거 먼저 타이핑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0 곱하기 1 근 2 하고요. 점 포맷 그리고 A, B, result 합니다. 자, 지금 저희가 결과를 보여주는데 자, 지금 보시면 자, 0 대괄호하고 0 곱하기 대괄호하고 1은 대괄호하고 2 하고 이제 이렇게 표기를 했죠. 자, 지금 대괄호의 의미가 지금 숫자가 0, 1, 2 이렇게 인덱스가 순차적으로 붙는데 이 대괄호의 의미가 뭐냐? 뒤에 점 포맷이라고 하는 거 가로 안에 있는 것을 순차적으로 가져와서 그 안에 있는 변수의 값을 띄어서 보여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0이 이제
인덱스가 0이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거니까 요 A랑 이제 매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0이라고 하는 자리에는 A가 들어간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A 값이 보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1은 B의 값이 들어가서 보이게 되는 거고 2는 이 리절트의 값이 들어가서 보이는 거예요. 이걸 왜 이런 걸 쓰느냐 하면 원래 이제 이걸 쓰시려면 프린트 한 다음에 예, 변수 이제 A 예, 하고 A 되게 복잡하죠. A 하고 A 플러스 그다음에 지금 한 칸 띄우고 곱하기 띄우고 그다음에 플러스 그다음에 B 플러스 B 이거 넣으면 안 되죠? 변수 이름이니까 B 그다음에 A 값 갖고 오고 곱하기 보여주고 B하고 예, 하고 다시 플러스 예, 리절트. 자 이렇게 예, 아래와 같이 이제 A 곱하기 B는 리절트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보시면 플러스도 막 써야 되고 예, 문자를 나타나는 거에는 따옴표도 넣어야 되고 변수 이름도 이제 넣어줘야 되고 되게 복잡해요. 자 근데 우회 방식은 큰 틀을 이렇게 보여줄 틀을 잡아놓고 요 각각에 들어갈 변수의 값이 이거예요라고 매칭을 해주는 형태로 쓰는 게 바로 이제 요 프린트와 포맷을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좀 하게 되면 이 아래 방식보다 우회 방식이 더 편해져요. 그래서 지금 우회 방식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근데 뭐 이건 개인 선호도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데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하면 되는데 뭐 아까 얘기 드렸지만 나중에 좀 더 사용해 보다 보시면 포맷이 더 편하다라고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포맷 얘기 드릴게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하면 자, 첫 번째 숫자 입력하세요. 박스가 보이니까 마찬가지 10. 자, 두 번째 숫자 입력해서요. 5 넣으니까 10 곱하기 5는 50 이렇게 결과가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저희가 input 함수, int 함수, float 함수, 포맷 함수의 사용법을 조금 더 이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다음으로는 저희가 그 리스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스트는 변수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어떤 변수의 이름을 하나 만들어 주고 거기에 지금까지는 값을 하나만 넣었죠. 정수값, 실수값, 문자열 이렇게 하나의 값을 넣었다면 리스트는 하나의 변수 이름에 한 개 이상의 값을 넣을 수 있는 구조를 저희가 파이썬에서 리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바로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코드를 직접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A는 하고 중괄호를 열어요. 자, 이게 A라고 하는 변수는 지금부터 리스트로 사용할 거야 라고 하는 의미가 중괄호를 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글자를 문자열을 3개를 넣겠습니다. 김계동. 자, 그다음에 콤마를 기준으로 이제 값을 여러 개를 구분해 주는 거예요. 박장구. 자, 이멍충. 자,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3개. A에다가 김계동, 박장구, 이멍충을 동시에 3개를 넣은 거예요. 자, 그리고 그걸 리스트로 나타내기 위해서 시작과 끝을 중괄호로 묶어준 거고요. 자, 그리고 제가 한번 A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A. 자, 그랬더니 김계동, 박장구, 이멍충이 들어있습니다 하고 나오죠. 자,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저희가 리스트라고 얘기해요. 자, 리스트도 마찬가지로 문자열과 마찬가지로 자, 각 저장된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인덱스가 붙습니다. 즉 김계동이 0, 박장구가 1, 이멍충이 2라고 하는 인덱스가 붙어요. 자, 그러니까 문자열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리스트에서 원하는 데이터 한번 뽑아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A. 자, 내가 만약 김계동을 뽑고 싶다. A0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김계동이 뽑히게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내가 박장구를 뽑고 싶다. A1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글자를 저희가 A에다 넣는데 꼭 글자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내가 숫자를 가지는 문자를 넣고 싶다. 1, 2, 3, 4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A. 자, 그러면 숫자를 가지는 리스트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있죠.
그러면 하나의 변수의 글자와 숫자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넣을 수 있습니까? 물론 됩니다. 예, 한번 볼까요? 자, A는 저기다 숫자 넣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김계동 글자로 넣고요. 김계동 넣고요. 자, 그다음에 2 하고요. 자, 박장도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글자 숫자 이렇게 들어갔죠?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는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도 넣을 수 있고요. 여튼 한 개 이상의 데이터를 하나의 변수에 넣을 수 있는 구조를 저희가 리스트라고 얘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응용해 볼게요, 리스트를. 자, 지금 강의 자료에 보시면 A라고 하는 거에다가 1, 2, 3, 4, 5, 6, 7, 8, 9, 10, 10개의 숫자를 넣었죠? 자, 그리고 우리 앞에서 문자열에서 봤던 것처럼 0, 땡땡, 5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리스트에서 0번째부터 인덱스가 5가 되기 전까지의 값, 즉 인덱스가 4인 거죠. 즉 0, 1, 2, 3, 4. 예, 값을 가져와라. 즉 0, 1, 2, 3, 4, 5 가져오겠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범위를 줘서 시작과 끝의 범위를 줘서 리스트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마찬가지로 A는 자, 5 땡땡 하고 뒤에 숫자가 없네요. 그렇죠? 자, 뒤에 숫자가 없는 것은 마지막까지 다 갖고 오겠다는 얘기예요. 즉 인덱스가 5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데이터 갖고 와라는 얘기예요. 자, 출력해 보면 자, 이렇게 가져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A는 땡땡 3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근데 얘는 앞에가 숫자가 없죠? 앞에가 없는 것은 처음부터 3이 되기 전까지, 인덱스가 3이 되기 전까지 값을 갖고 와 라는 얘기예요. 그럼 즉 012, 인덱스가 012니까 값을 3개 가져오는 거죠. 012, 그러니까 1, 2, 3 가져오겠다는 얘기예요. 잠시만요. 지금 0부터 3인데 왜 좀 다 나왔지?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지금 제가 제가 얘기 다시 드릴게요. 자, 지금 보면 저희가 A 지금 A가 지금 1부터 10이 들어 있고 지금 A를 0부터 5까지 지금 해서 바로 출력을 한 거죠. 프린트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온 거고요. 전 지금 여기 보면 A를 5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뽑는데 예, 밑에서 지금 A를 출력해라고 했으니까 A가 지금 1부터 10이 들어있으니까 1부터 10이 나온 거죠. 이걸 보려면은 이렇게 없애고 이제 프린트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지만 나오는 거죠. 제가 잠깐 착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1, 2, 3 나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리스트에서도 더하기 연산자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자, B는 마찬가지로 5, 6, 7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A 플러스 B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개의 리스트를 더하는 거예요. 자, A 플러스 B 그래서 두 개의 리스트가 연결되는 구조로 되는 것을 플러스 연산자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의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특정 하나만 이제 뽑을 수 있고요. 그리고 렌도 이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렌은 이제 문자열과 마찬가지로 해당 리스트에 데이터가 몇 개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렌하고 한번 제가 A를 찍어 보겠습니다. 지금 A에 1, 2, 3, 4, 5가 있으니까 5개가 나와야 되겠죠. 5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리스트하고 렌을 사용하시면 리스트 안에 몇 개의 데이터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이제 튜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튜플도 리스트하고 마찬가지로 하나의 변수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튜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먼저 직접 어떻게 사용하는지부터 볼게요. 자, 리스트는 아까 저희가 그 중괄호를 사용했다면 튜플은 소괄호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소괄호를 써요. 자, 그러면 소괄호로 표현된 게 바로 튜플이다 라는 얘기고요. 제가 타입 찍어 볼게요. 타입 A 찍어보면 자, 튜플이에요 하고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파이썬에서 튜플의 경우 가로는 생각해도 됩니다. 1, 2, 3, 4, 5. 자, 그리고 A 찍어보면 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파이썬에서 변수 이름을 하나 선언하고
콤마를 기준으로 값을 여러 개 넣었을 때 가로를 이용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파이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튜플로 만드네 라고 생각을 하고 소가로를 자동으로 붙여준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튜플도 데이터가 여러 개 들어가고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인덱스가 이제 부여되게 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범위를 줘서 값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A에 6개의 데이터를 놓고요. 자, 뽑을 때는 무조건 중괄호를 사용합니다. 문자열 리스트 튜플 다 중괄호를 써요. 그래서 처음부터 3이 되기 전까지의 값을 갖고 와라, 뭐 이렇게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A가 4부터 인덱스가 6이 되기 전까지 가져와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갖고 오고요. 자, 마찬가지로 튜플에서도 두 개의 튜플을 더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듀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4, 5, 6 하고요. C는 A 플러스 B에서 C를 출력해보면 자,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하기 연산자는 튜플로 연결한다 라는 얘기. 자,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게 되면 리스트가 있는데 왜 가로의 모양만 틀린 튜플을 사용합니까? 라는 얘기예요. 자, 튜플이 리스트하고 가장 틀린 점이 뭐냐 하면은, 튜플은 한번 값을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값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리스트는 값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튜플은 값을 바꿀 수 없어요. 자, 한번 예를 들면, 자, A는 강의 자료에 있는 것처럼 1, 2, 3 제가 넣었어요. 자, 그리고 A의 0번째에 뭐가 있냐니까 1이 나오겠죠? 자, 여기 A 0번째가 인덱스가 0인데가 1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제가 A의 0번째의 값을 그러면 이제 앞으로 7로 바꾸는 거야. 자, 바꾸면, 자, 보시면 튜플 값은 한번 할당되면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하죠. 자, 얘기인즉슨 이제 튜플은 한번 값을 넣고 바꾸지 말아야 되는 경우, 그렇죠? 프로그램을 하는 동안 이 값이 바뀌면 안 돼요. 그런 경우에 그런 데이터를 표현할 때 튜플을 씁니다. 자, 그런 데이터들이 어떤 데이터들이 있을까요? 네, 한번 값이 할당되면 더 이상 바뀌면 안 되는 값들. 예, 여러분들 주민등록번호요. 아니면은 학번이요. 자, 이런 것들은 한번 부여되면 값이 바뀌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하다가 학번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나도 모르게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사전에 막기 위해서 그런 데이터들은 이제 튜플로 만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len 함수를 이용하시면은 튜플 안에 몇 개의 데이터가 있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리스트와 튜플을 쓸 수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정리를 하면 왜 리스트와 튜플을 사용할까요? 변수가 있는데, 그쵸? 서로 관련된 데이터들을 하나의 변수에 다 같이 저장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리스트와 튜플을 쓰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학생 3명에 대한 이름을 A, B, C라고 하는 변수에 각각 저장을 했어요. 자, 근데 제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학생 3명에 대한 이름을 전달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전달해야 돼요? A 전달하고 B 전달하고 C 전달하고 3번을 전달해야 됩니다. 자, 근데 제가 A라고 하는 변수에 학생 이름 3명을 리스트 형태로 넣어놨어요. 자, 그럼 제가 데이터 전달할 때 어떻게 하면 되죠? A 한 번만 전달하면 3명의 이름이 같이 전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관련된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리스트, 그 다음에 튜플을 가지고 관리를 한다. 특히 튜플은 한 번 값이 입력된 다음에 바뀌지 말아야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표현할 때 튜플을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인공지능 쪽 이제 프로그램을 할 때 보면 학습용 데이터들, 인공지능을 학습하기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 이 학습 데이터는 단순하게 인공지능을 학습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지 값이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그 자체가 학습 데이터 그 구축된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뀌면 안 돼요. 사용만 되어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인공지능 쪽 프로그램 하시다 보면은 학습 데이터는 대부분 튜플 형태로 가져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성을 사용하기 위해서 튜플을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파이썬 기초 문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영어 공부할 때 문법을 배우죠. 영어에서 문법은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즉, 영어에서 이야기하는 문법을, 예, 저희가 지금부터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하는 문법으로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어, 우선 그 문법을 저희가 배우기 전에 알아야 되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예, 그걸 먼저 저희가 좀 알아보고 저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코드 블럭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선 코드 블럭의 정의는 강의 자료에도 적혀 있는데 여러 코드가 이루는 일정 구역이라고 적혀 있고요.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르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들여쓰기로 구역을 나눕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쉽게 예를 들면, 지금 강의 자료의 상단에 보시면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집 옆에는 이렇게 나무도 있고 정원도 있고 뭐 강아지 집도 있고 우물도 있고 그래요. 자, 이때 이 집을 기준으로 해서 이 나무나 정원이나 뭐 우물 이런 것들이 이 집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줄 때 경계를 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울타리를 치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파이썬을 가지고 어떤 코드, 명령어들을 막 기술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어떤 명령어들은 어떤 명령어와 관련돼서 동작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때 어떤 명령어들이 이 명령어와 관련되어 있어요. 거기에 속하는 거예요. 라고 울타리를 치는 거, 경계를 치는 것, 이걸 저희가 코드 블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코드 블럭의 정의를 보시면 일정 구역이라고 해서 구역을 나누기 위해서 코드 블럭을 쓴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들여쓰기를 가지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코드를 가지고 저희가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왼쪽에 코드를 보시면 자, 프린트, 자, 프로그램 시작이라고 되어 있고요. A는 변수 하나 만들고 int, 자, 어떤 글자를 int, 정수로 바꿔주는 명령어 함수이죠. 자, 그리고 inpu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파이썬이 사용자로부터 키보드를 통해 값을 입력을 받아서 그걸 숫자로 바꿔서 A에 넣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if A는 3이라고 되어 있고 땡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if는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어요. 그렇죠? 이게 저희가 조금 이따 배울 프로그램의 문법 중에 하나인데 자, if는 우리말로 하면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뒤에 A는 3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A가 3과 같다면 자, 그 뜻이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프린트 한글로 3, 프린트 한문으로 3, 프린트 영어로 3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프린트 프로그램 종료라고 되어 있죠. 자, 느낌상 프린트 333이라고 하는 것은 A가 3이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했을 때 동작하는 거예요. 자, 그게 조건이 만족하지 않는다면 수행 안 돼야 되겠죠? 의미상 우리가 봤을 때. 자, 이때 프린트 333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위에 있는 if A는 3이냐라고 하는 그 명령어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때 세 개의 프린터가 if라고 하는 거와 연결되어 있어요. 연관이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 속하는 거예요. 라고 표현하는 경계를 치는 거. 그걸 저희가 코드 블럭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자, 그때 어떻게 하느냐? 자, if 오른쪽에 보시면
if a는 3 하고 땡땡이라고 되어 있죠. 이 땡땡이라고 하는 게 지금부터 경계를 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경계 안에 들어가야 될 명령어들은 들여쓰기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고 있는 프린트 3개와 오른쪽에서 보고 있는 프린트 3개의 표현 방식이 틀리죠. 오른쪽 것은 들여쓰기를 통해서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오른쪽 코드를 보시면 그냥 직관적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프린트 333이라고 하는 게 if 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저 if하고 뭔가 관련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땡땡 한 다음에 나머지 것들 관련이 있는 애들을 들여쓰기 하는 것, 이걸 저희가 코드 블럭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프린트 프로그램 종료는 if하고 관련 없는 거죠. 그냥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무조건 한번 실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원래 위치로 다시 돌아와서 프린트 프로그램 종료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땡땡하고 그 밑에 있는 명령어들이 연관된 것들은 들여쓰기를 통해 표현하는 방법, 이걸 저희가 코드 블럭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여기서 들여쓰기는 몇 칸이 되느냐? 자, 그건 똑같이 들여쓰기를 해주면 됩니다. 뭐 내가 만약에 2칸을 들여쓰기 했다면 나머지 애들도 다 똑같이 2칸씩 들여쓰기 해주면 되고요. 내가 만약에 탭을 이용해서 들여쓰기를 했다 그러면은 똑같이 나머지 애들도 탭을 통해서 들여쓰기를 해주시면 돼요. 똑같은 방법으로만 들여쓰기를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이 코드 블럭을 지금과 보는 것처럼 땡땡하고 들여쓰기를 통해 표현하는데, 자, 아까 코드 블럭의 정의해 보시면은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이것들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마 C 언어나 C++를 해 보신 분들, 아니면 자바를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언어들에서는 코드 블럭을 그 대괄호를 열고 대괄호를 닫는 것을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표현 방식들이 다 프로그램마다 틀리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여튼 이런 형태로 코드 블럭이라고 하는 정의를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저희가 파이썬 기초 문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에서는 문법이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5가지가 있죠. 프로그램에서는 문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제어문이라고 하는 거, 두 번째 반복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어문은 if라고 하는 명령어 하나만 알면 해결할 수 있고요. 반복문이라고 하는 것은 while과 for라고 하는 명령어를 알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제 강의에서는 8주 동안에는 반복문과 관련돼서는 while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while보다 프로그램 할 때 for가 더 많이 사용이 돼요. 활용 가능성,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기초 문법 이야기 드릴 때는 반복문에서는 for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따로 시간을 내셔서 while문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저희가 제어문과 관련돼서 if라고 하는 명령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어문은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씩 수행해 나가는 형태로 실행이 됩니다. 그렇죠? 위에 거 실행하고 그 다음 거 실행하고 그 다음 거 실행하고 이런 형태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요. 자, 근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걸 수행하다가 어떤 상황에는 그 다음 거를 수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상황에는 그것을 수행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거예요. 즉, 상황에 따라서 다음 명령어를 실행할지 말지를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프로그램의 흐름이 이제 바뀌죠. 원래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순차적으로 실행해 나갔던 거였는데 내가 상황에 따라서 흐름을 어떤 것을 점프를 하거나 실행을 하거나 내가 조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걸 저희가 제어문이라고 얘기하고요. 파이썬에서는 파이썬뿐만 아니에요. 다른 명령어도 다른 프로그램 언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if라고 하는 명령어를 가지고 합니다. 자, 그럼 if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 강의 자료에 보시면 if 뒤에 조건을 쓰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땡땡하고 코드 블럭을 합니다. 자, 그래서 if 밑에 있는 코드 블럭은 if의 조건이 만족할 때 실행하라는 얘기인 거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else 땡땡 하고 또 else의 코드 블럭이 실행이 되죠. 그리고 명령어들이 여기 또 들어가요. 자, 이 얘기인즉슨 이 else에 있는 것은 if의 조건이 만족하지 않을 때 실행하고 싶은 것을 이 else에다가 이제 넣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else는 옵션입니다. 옵션. 내가 쓰고 싶으면 쓰고 쓰고 싶지 않으면 안 써도 되는 애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제가 아까까지 했던 Hello World라고 하는 이 주피터 노트북을 저장하고 닫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저희가 기초 문법을 새로 이제 배울 거니까 그래서 제가 파일을 새로 열게요. 자, 마찬가지로 파이썬 폴더에 오셔서 자, New라고 하는 거 누르시고 예, 파이썬 누르시면 되죠. 자, 그럼 새로 창이 열리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번 제가 지금 왼쪽에 강의 자료에 있는 걸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프린트. 자, 수를 입력하세요. 자, 사용자한테 숫자 입력하세요. 라고 글자 보여주는 거예요, 화면에. 자, 그리고 A 변수 만들고요. 자, int. 자, 정수값으로 바꿔주죠. input으로 받은 값을요. 자, 그리고 if. 자, 만약 뭐냐면 A가, 자, 0이라면, 자, 땡땡 코드 블럭 하고요. 자, 프린트. 자, 0은 나눗셈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 들어와서, else, 아이고, 예. 자, else, 자, 코드 블럭 하고요. 자, 프린트. 자, 3 나누기, 자, 콤마. 자, 프린트에서 콤마는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옆으로 쭉 표현할 때 쓰는 게 콤마예요. 제가 지금 3 나누기 글자를 표현했죠. 자, 그 다음에 숫자를 가져오는 거예요. A에 있는 정수값을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앞에는 스트링, 뒤에는 정수. 데이터가 종류가 틀린데 하나의 프린트를 통해서 쭉 옆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때 콤마를 쓰는 거죠. 자, 콤마. 자, 다시 스트링. 자, 그러면 3 나누기 A의 값 갖고 온 것은 한 다음에 결과값을 보여줄 거예요. 다시 3 나누기 A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보시면 자, int 함수를 통해서 값을 입력받아서 정수로 바꿔서 A에 넣어주고요. 자, 내려왔을 때 자, A의 값이 0이면, 자, if문 안으로 들어가서 얘가 실행되는 거예요, 얘가. 자, A, 0은 나눗셈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보여줘요. 자, 그리고 else는 건너뛰어요. 자, 근데 할 게 없죠? 할 게 없으니까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거죠. 자, 만약에 근데 사용자가 3을 넣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3을 넣으면 if의 조건이 위배가 되니까 else로 오는 거예요. 자, else에 들어와서 요 안에 있는 예, 코드 블럭 안에 있는 명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3 나누기 A에 3이 있으니까 3은 3 나누기 A 한 결과를 보여서 1이라고 하는 결과가 보여지겠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0을 넣어볼게요. 먼저 0. 자, 0을 넣었더니 나눌 수 없어요. 자, 위에 거 다시 실행할게요. 다시 실행해서 이번엔 3을 넣어볼게요. 자, 그러니 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if문은 뒤에 조건을 넣어주고 그 조건에 따라서 코드 블록 안으로 들어갈지 말을지를 결정해주는 명령어다. 자, 그리고 else는요, if의 조건이 이배가 됐을 때 하고 싶은 것들을 코드 블록으로 묶어서 넣어주는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제어문,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if문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것을 저희가 조금 응용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if 조건 코드 블럭. 자, elif 조건 코드 블럭. elif 조건 코드 블럭. elif 조건 코드 블럭. else 코드 블럭으로 되어 있죠. 얘긴즉슨 else if를 if와 else 사이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옵션이죠. 넣고 싶으면 넣고 안 넣고 싶으면 안 넣어요. 자, 그리고
else if는 몇 개를 넣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 필요한 개수만큼 넣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을 드리면, 자, 위에서부터 명령어를 쭉 수행해 내려와요. 자, 그러다가 if를 만나요. 자, 조건을 비교하죠. 자, 조건이 만약에 만족을 한다면 if의 코드 블록으로 들어와서 그 명령어를 수행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다 건너뛰어요. else까지 건너뛰어요. 그리고 밑에 뭔가 코드가 있으면 코드를 수행하는 거예요. 자, 내려와. 다시 처음부터. 자, 5에서부터 쭉 실행에 나오는데 if의 조건을 봤어요. 근데 if의 조건이 거짓이에요. 만족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else if의 조건을 보고 조건을 만족한다면 그 조건을 만족하는 else if의 코드 블록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다 건너뛰고 나머지 코드가 있으면 실행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쭉 내려와요. if의 조건 만족하지 않아요. else if의 첫 번째도 조건 만족하지 않아요. 다음 거 보는 겁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그 코드 블록 안으로 들어가서 걔것만 실행하고 나머지 다 건너뛰고 마지막에 또 다른 코드들이 있으면 실행하는 거예요. 자, 또 내려와요. if도 안 돼요. else if, else if, else if 조건 다 만족하지 않아요. 자, 그랬을 경우에는 else가 있으면 else의 코드 블록 가지고 실행하고 다음 명령어들 실행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else if 옵션이고 원하는 개수만큼 넣을 수 있고요. else 옵션이고요. 넣고 싶으면 넣고 쓰기 싫으면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코드를 한번 제가 직접 타이핑하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자, 요일, 월요일부터 일요일 입력해를 입력하세요. 자, 보여주죠? 다음에 사용자가 입력한 것을 DOW라고 하는데 넣습니다. 인풋 함수를 통해 봤죠? 자, if, 자, DOW가, 자, 만약에 월이라고 하면, 자, 프린트, 자, 영어로, Monday 보여줘요. 자, 만약에 월이 아니면 elif, DOW, 만약에 화요일이니? 자, 화요일이니 물어봐요. 화요일이니? 자, 그러면 프린트, 자, 다음에 Tuesday. 예. 자, 그다음에 마찬가지죠. 자, 이거 복사해서 넣겠습니다. 수요일 거, 목요일 거, 금요일 거, 토요일 거, 일요일 거. 그 마지막에 else. 그래서 수, 목, 금, 토, 일. 자, 또 영어로 표현이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만약에 그것도 저것도 아니다. 예, 뭔가 잘못 입력한 거죠? 자, 이렇게 보여줘 끝내는 거죠.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하면, 자, 제가 월요일에 입력해 볼까요? 자, 월 나와요. 자, 다시 실행할까요? 자, 이거를 실행할 것이고. 이번에는 금요일 입력해 볼까요? 자, 프라이데이 나오죠? 자, 다시 실행할게요. 이번에는 그냥 동일하게 입력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자, 조건에 따라서 내가 프로그램의 흐름의 분기를 바꾸는 거. 자, 이거 제어문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프로그램에서는 그것을 if문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반복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반복문은 앞서 이야기 드렸지만 while과 for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요. 자, 근데 저희는 제 8주 강의하는 동안에
for만 사용해요. 자, 그래서 while은 따로 얘기 안 하지만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문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별도로 들여서 꼭 for, while도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반복문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 코드 블록 안에 있는 명령어를 계속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문법을 반복문이라고 얘기하고요. 저희는 그 중에 for라고 하는 걸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for는 강의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for 반복 변수 in 순서열 코드 블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예제를 통해서 직접 한번 알아볼게요. 자, 지금 강의 자료에 보면 for 명령어 써주고요. 자, 반복 변수는 변수의 이름을 하나 내가 마음대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름은 마음대로 주시면 돼요. 저는 i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in이라고 써주고요. 자, 이 반복문이 수행되는 동안에 내가 저 i에 넣어줄 값을 뒤에 써주시는 겁니다. 예, 여러 개의 값을, 한 개 이상의 값을요. 자, 저는 투풀 형태로 값을 넣겠습니다. 1, 2, 3. 자, 투풀 형태로 값을 넣고요. 자, 코드 블럭을 치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i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자, for문을 만나면 in 뒤에 있는 값을 하나씩 끄집어서 i에 넣어주면서 코드 블럭을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1의 값을 갖고 와서 i에 넣어요. i가 1이 되죠? 자, 그럼 코드 블럭으로 들어가요. 프린트 i. 자, 1을 출력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서 2의 값을 i에 넣어줘요. 자, 코드 블럭으로 들어와요. 프린트 2를 출력해요. 자, 다시 올라가서 3의 값을 i에 넣어줘요. 프린트 i 3을 출력하고 끝나는 거죠. 즉, in 뒤에 있는 값을 하나씩 가져다가 변수에 넣어주고 코드 블록을 들어가는 형태의 반복문, 이걸 저희가 for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1, 2, 3 이렇게 나오죠. 자, 다음 응용을 볼게요. 자, 제가 이번에는 tmp list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요. 자, 제 리스트의 값을 글자로 3개를 넣어주네요. 자, 뇌를 자극하는 파이썬 이렇게 넣어줘요. 자, 글자 3개를 넣어줬죠. 리스트로. 자, 그리고 for문을 이용해서 이걸 하나씩 출력하겠습니다. for. 자, s라고 하는 변수가 제가 하나 만들고 in. 자,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변수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리스트. 자, 그 다음에 print. 다음에 s.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temp 리스트가 요거를 가리키니까 요게 여기 있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뇌를 SN 출력하고 자극하는 SN 또 출력하고 파이썬 SN 또 출력을 해요. 자, 근데 프린터 자체가 한번 출력할 때마다 줄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뇌를 줄 바꾸고 자극하는 줄 바꾸고 파이썬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자,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 가셨어요? 자, 마찬가지로 밑에 강의 자료 아래를 보시면 문자열을 이렇게 그냥 넣는 상황이 있어요. 많이 쓰이진 않아요. 거의 쓰일 일은 없어요. 근데 참고 삼아서 아시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자료에 보시면 문자열을 for문에 넣게 되면 단어 하나하나를 가져와서 이렇게 사용하는 형태로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많이 사용되는 건 아니고 그냥 참고 삼아서 알고 계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자, for문을 또 다른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한번 제가 먼저 작성하고 보여드릴게요. 자, for i in 자, range라고 하는 명령어를 같이 쓸 수 있어요. 자, 파이썬에서 range는 값을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기능이 있어요. 자, 0, 5, 1. 자, 3개의 값을 자동으로 넣어주는데요. 자, 이 0, 5, 1의 의미가 뭐냐? 자, 0부터 데이터를 만들어. 자, 근데 5가 되기 전까지, 즉 4까지 가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세 번째 값이 1이죠. 즉 1씩 증가시켜라는 얘기예요. 0, 1, 2, 3, 4라는 얘기예요. 즉 이 레인지 자리에는 0, 1, 2, 3, 4라고 하는 값이 자동으로 만들어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프린트하고 찍어 볼게요. 자, i 그래서 0, 1, 2, 3, 4 나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또 응용을 해볼게요. 자,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컨트롤 C. 자, 요거를 이번엔 0, 10 하고 2 할게요. 자, 0부터 10이 되기 전까지 9까지 갈 거야.
자, 근데 2씩 증가시켜. 0, 2, 4, 8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또 응용을 하시면, 자, 반대로 할 수 있죠? 자, 10부터 0이 되기 전까지 마이너스 2 하는 거예요. 그럼 18, 6, 4, 2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인지 안에 여러분들이 값을 3개 넣어줘서 원하는 값을 직접 타이핑하지 않고 자동으로 만들어서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포문, 저희 반복문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지금 제가 기초적인 사항들만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꼭 다시 한번 파이썬 문법이 약간 부족하신 분들은 그래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예를 들면, 자, 블로그 점, 자, 지금 보시면, 자, 제가 조금 크게부터 보여드리면, 자, https 블로그 네이버 컴플라이도그 76이로 되어 있어요. 자, 아니면은 뭐 네이버에서 네이버에서 그 키스티 서동민의 블로그라고 키스티 서동민의 블로그라고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돼요.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왼쪽에 파이썬 강좌라고 있죠. 자, 이거 클릭하세요. 자, 그리고 위에 상단에 보면은 지금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에서 두 번째 거 클릭하고 유튜브 파이썬 동영상 강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거 누르시면 여기 보면 이제 파이썬 동영상 강의들이 제가 만든 게 이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게 여기 처음부터 쭉 시작을 해서 보시면은 여기 포가 되기 전까지 여기까지 공부하시면은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기초 문법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니까 좋을 것 같고요. 뭐 제 강의 이 컨텐츠가 마음에 안 들면 마찬가지로 유튜브에 가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그 파이썬 강의 동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걸 가지고 공부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 기초 문법이 지금 약하신 분들, 은 한번 따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이제 얘기는 드렸지만 아주 정말 우리 강의할 때 필요한 아주 기초적인 거 중심으로만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전부를 다 이야기 드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따로 파이썬을 미리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저희가 수업 듣기 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